이번 시간은 절대값 포함한 그래프 그리기, 자,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 그리기요. 자,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 자,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근데 절대값 그래프를 우리가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대칭이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대칭이동부터 먼저 정리를 합니다. 자, y는 fx란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것이 y축으로 대칭된다. y축으로 대칭된다. 그러면 y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를 생각해 보세요. 점이 이동한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y좌표는 변함이 없죠. 이 점이 이 점으로 건너갈 때 y좌표는 변함이 없어요. x좌표만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x가 마이너스 x로 변하게 되면 이것은 y축 대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x축으로 대칭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x축으로 이렇게 대칭을 해보면 또 점이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x축으로 점이 넘어간다 생각하면 x좌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죠? y좌표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y가 이렇게 있고요. 원래 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편의상 이쪽으로 넘겨서 부호를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x축 대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동시에 적용하게 되면 x축 대칭과 y축 대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원점 대칭이라 그래. 자, 원점 대칭이라 그러고요. 그때는 x축, y축이 동시에 적용되니까 y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그려놓고 원점 대칭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추가하셔야 될 것이, 자,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자, 대칭이동 중에서도 뭐 자주 등장하긴 하는데 y는 x 직선 대칭이에요. 자, y는 x 직선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칭을 하게 되면 x좌표하고 y좌표가 서로 자리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x는 fy 형태가 돼요. 자, 그래서 요건 그림 그릴 때 y는 x 직선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칭이동은 좀 정리가 됐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다음번에 할 건데 평행이동만 또 한 번 더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프가 보통 절대값 그래프 그릴 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먼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m만큼 이동하게 되면 y는 f의 x-m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x자리가 x-2가 되었다라는 것은 x축으로 2만큼 이동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가 플러스 m일 때 x축으로 플러스 m만큼 이동하게 될 때 여기는 마이너스 m이 된다. 그래서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편의상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시는 입장에서는 일단 요거는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평행이동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한 번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y축 방향으로도 이동할 수 있으니까 y축 방향으로 플러스 m만큼 이동하게 되면 이 마찬가지로 y가 y-n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되는데 이 n을 이쪽으로 넘겨서 y는 f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플러스지만 원래대로 여기서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앞에 x축으로 이동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y축으로 플러스 n만큼 이동하면 y가 y-n으로 바뀐다는 거. 자, 요 정도는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하나 기준을 함수를 하나 잡아야 될 것 같아서 y는 fx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예제를 어떤 걸 쓰면 좋을까? 매번 할 때마다 다른 함수를 써왔는데, 자, 여기서는 자, 요렇게 생긴 함수를 가지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함수를 가지고 그려볼게요.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절대값이 적용됐을 때 어떤 형태로 그려지는지, 자, 그거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좌표축을 4개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4개를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식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첫 번째 식은 y가 fx인데 fx에 전체의 절대값이 붙었을 때 어떻게 그릴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는 fx인데 x에만 절대값이 붙었을 때 어떻게 그릴 것이냐.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y에 절대값이 붙었을 때 자, 그때 어떻게 그릴 것이냐. 이런 거고요. 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둘 다 절대값이 붙었을 때. 자, 요거 어떻게 그릴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잠깐 멈췄다가 선생님이 좌표축 그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순식간에 그렸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경우는 fx가 0보다 큰 경우, 즉 이 fx가 여기서는 이제 y니까 y가 0보다 큰 부분은 절대값의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양수일 때는 절대값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y가 0보다 큰 부분은 그대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그림이 그대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y가 0보다 큰 부분은 x축 윗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음수가 되는 부분, 즉 x축 아래 부분은 부호가 반대가 되죠. 자, 요 앞에니까 마이너스가 붙게 된다는 건데, 자, 그 부분은 요 위에서도 했지만 x축 대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y가 0보다 작게 되는 부분, x축 아래 부분은 절대값에 의해서 x축으로 대칭이 돼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자, 그림을 그려보면 요런 형태의 그림이 된다는 거죠. 자, 요게 이렇게 위로 접혀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붙게 되면 x가 0보다 큰 부분은 변동이 없죠. x가 0보다 클 때는 절대값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x가 0보다 크다는 건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4분면으로는 1사분면과 4사분면을 얘기하는데 자, 요 4분면에 있는 그림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똑같이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문제는 x가 0보다 작을 때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요 부분이 되고요. 요 부분은 여기가 2사분면, 여기가 3사분면이라고 하는데 자,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떻게 그리느냐 이거예요. 자, 근데 x가 0보다 작게 되면 이 안에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죠? 자,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위에서 y축 대칭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y축으로 대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x에만 절대값이 붙게 되면 일단 x가 0보다 큰 부분은 변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y축으로 대칭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y에만 절대값이 붙었을 때도 같은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y가 0보다 큰 부분은 변동이 없죠. 그러면 이 부분이 됩니다. 그죠? 1사분면과 2사분면이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요 부분은 그냥 그려주시면 되고 y가 음수일 때, 즉 요 아래쪽 부분은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죠. y가 0보다 작게 되면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자, 요 위에 있었죠? x축 대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요 그래프를 x축으로 그대로 대칭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함수는 안 돼요. 그죠? 그렇지만 함수는 아니지만 그래프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래프는 가능하죠. 함수는 되지 않지만. 자, 그 다음에 둘 다 절대값이 붙을 때는 경우를 네 가지로 나눠야 돼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경우,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은 경우, 그죠? x가 0보다 작고 y가 큰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y가 0보다 큰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로 나누는데 자, 매번 그러긴 힘들고요. 일단 둘 다 0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보면 1사분면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1사분면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그대로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그러니까 x가 양수고 y가 음수인 부분이라는 것은 x가 양수고 y가 음수인 부분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x가 양수고 y가 음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죠?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것은 x축 대칭을 뜻하니까 일단 1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를 x축으로 대칭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 x가 음수고 y가 양수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y는 0보다 크니까 상관이 없는데 x는 0보다 작으니까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러면 y축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y축으로 대칭된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원점 대칭이 되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져요. 이것도 당연히 함수는 안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프로서는 가능해요. 자,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매번 양수 음수 따지긴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에 정리한다면 일단 fx 전체의 절대값이 씌웠을 때를 우리말로 한 번에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x축 아래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위로 접어 올린다. 접어 올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이 y는 절대 음수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전체의 절대값이 붙었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이 아래 부분만 접어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에만 절대값이 붙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x에만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x가 0보다 큰 부분만 남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분만 남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x가 0보다 큰 부분이라는 것은 1사분면과 4사분면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의 그래프만 남기고 이쪽은 다 지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부분만 남겨라는 말은 x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지워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남겠죠. 그래서 x가 0보다 큰 부분만 남겨서 x의 절대값이 붙었을 때 x가 0보다 큰 부분만 남겨서 y축 대칭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면 요거는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면 되죠. y에만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y가 0보다 큰 부분만 남겨서 이번엔 어느 축 대칭? x축 대칭한다. 이렇게 하면 그래프를 쉽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쪽 다 절대값이 붙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고 동시에 y가 0보다 큰 부분만 남겨 이렇게 정리하시면 x가 0보다 크면서 동시에 y가 0보다 큰 부분은 1사분면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도형만 남겨서 x축,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정리가 한꺼번에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일단 대칭이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일단 연습이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먼저 정리가 돼야 절대값 그래프들을 그려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몇 가지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2의 제곱의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 원래 함수는 어떤 함수냐?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의 함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의 원래 함수는 y는 x제곱의 함수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y는 x제곱의 함수가 먼저 이렇게 변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이렇게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추적을 해보시면 일단 여기서 이렇게 변형됐다는 것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이동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x의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x가 0보다 큰 부분만 남겨서 어느 축 대칭한다? 자, y축 대칭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좌표축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좌표축 그려놓고요. 일단 y는 x제곱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자, y는 x제곱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다니까 자, 여기가 한 이쯤 된다고 칠게요. 그러면 요렇게 이동을 했겠죠? 자, 이렇게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큰 부분만 남기라 그랬으니까 1사분면과 4사분면에 있는 도형만 남겨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은 그래프로 보면 이 부분만 남긴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 부분만 남기고 이쪽 부분을 지운다는 거죠. 이 위쪽 2사분면과 3사분면 위치를 다 지운 다음에 어느 축으로 대칭한다? y축으로 대칭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림이 내려와서 만났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럼 이 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W자 모양의 함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변형해 온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적하셔야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돼요. 자,
자, 많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웬만한 문제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먼저,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가면서 자, 하나씩 추적하면서 노하우를 쌓아가시다 보면 그래프를 잘 그리게 됩니다. 수학은 그래프를 정복하는 자가 자, 수학을 정복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많은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자,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